터빈 입구 온도 100도를 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는 항공 역학의 불문율은 전 세계 엔진 개발자들에게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2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KF-24를 보라매의 탄생을 지켜보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심장만큼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뛸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남의 심장을 고치고 닦으며 그 속에 담긴 설계의 본질을 파헤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록히드 마티니 개발진이 한국의 도전을 비웃으며 시기상조라고 단언했을 때 우리 연구원들은 침묵 속에서 터빈 블레이드의 미세한 단결정,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16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열기를 견뎌내야 하는 엔진 내부의 가혹한 환경은 단순히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기계, 공학과 첨단 소재, 과학,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집요함이 만났을 때만 열리는 문입니다. 이제 그 베일이 벗겨지려 합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20년의 격차를 단 10년 만에 메워버린 한국형 엔진의 포효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쇠를 깎아 만든 기계가 아니라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밤샘 연구가 빚어낸 대한민국의 의지가 어떻게 세계 항공 역사의 상식을 뒤집었는지 그 전율 돋는 여정을 지금부터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토대 위에서 실현되었는지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그 차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시죠.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약 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독자적인 제트 엔진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인 워산 시리즈 엔진을 자국산 전투기에 탑재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갔지만 정작 실전에서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설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행 중 엔진이 갑자기 멈추거나 터빈 날개가 파손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첨단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던 제2에조차 한동안 러시아제 엔진을 밀수하듯 들여와 장착해야 하는 굴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엔진의 수명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소재 공학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제트 엔진 내부의 터빈 블레이드는 초당수만 번을 회전하며 초고온의 가스 압력을 견뎌야 하는데 이때 금속의 결정 구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원심력을 견디지 못하고 늘어나거나 파괴되는 크리프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국은 외형은 복제할 수 있었지만 단결정 합금을 주조하고 이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보이지 않는 노하우까지는 가져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엔진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현대적인 정밀 제조, 공정의 혁신이 늦어지면서 엔진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정밀 부품 공급이 차단되자 생산 라인 자체가 마비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엔진은 강력한 힘을 내지만 수명이 짧고 정비 주기가 매우 짧아 운영 유지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제트 엔진이 단순히 도면만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강대국들의 시행착오를 철저히 해부하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전투기용 대형 엔진에 도전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지만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소형 무인기용 엔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갔습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을 완성하며 핵심 구성품인 압축기와 연소기 그리고 터빈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완벽하게 확보한 것이 결정적 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정밀 CNC 가공 능력을 엔진 생산에 전격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깎는 방식이 아니라 AI와 로봇이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까지 제어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이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공정의 균일성을 단 10년 만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기술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폐쇄적인 개발 문화에서 벗어나 수만 번의 실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분석한 한국형 연구, 개발 시스템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돈으로 시간을 사려 했다면 한국은 정밀함과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시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낸 셈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단순히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실제 양산 체제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거대한 도전의 시작점인 부품 국산화와 제조 공정의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아올 수 있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걸어온 집념의 40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항공 엔진 개발의 목전에 서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우리 방위 산업계가 지난 40여 년 동안 남의 엔진을 닫고 조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해온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1979년 엔진 정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은 FE87회와 FE7 그리고 T 골든이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늘을 지키는 수많은 전투기의 심장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9,0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하고 정비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엔진의 설계 구조와 각 부품이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프레이트 앤 휘트니 같은 거대 기업들은 우리에게 핵심 도면이나 제조 비법을 공유하지 않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고 현미경으로 분석하며 그들이 숨겨놓은 공학적 의도를 역으로 추적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자산은 바로 엔진의 가장 뜨거운 부분인 고압 터빈 부품의 제작 기술이었습니다. 엔진 내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견뎌야 하는 터빈 블레이드는 미세한 가공 오차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고난도 부품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역으로 미국 지휘 본사의 핵심 부품을 수출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청업체가 원천 기술 보유국에 자신들이 만든 부품을 납품할 정도로 품질과 정밀도를 끌어올린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특유의 현장 중심적 장인,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천과 창원의 생산 라인에서 평생을 바친 숙련공들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미세한 진동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는 디지털화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고 이는 후발주자인 우리가 선진국들의 기술 장벽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진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자만했던 순간에도 우리는 좌절하는 대신 우리가 직접 깎고 만든 부품이 실제 엔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며 독자 모델을 향한 설계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주문 생산 기지를 넘어 엔진의 전체 계통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설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남의 차를 조립하던 공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엔진을 설계하고 차를 만들어내는 완성차 업체로 거듭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다져온 이 내공은 이제 KF, 이필, 보라매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이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제조 공정의 자신감은 이제 소재공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단결정 초합금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엔진의 온도를 결정짓는 이 마법 같은 소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엔진의 출력을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터빈 입구 온도를 얼마나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 엔진의 내부 온도는 섭씨 1600도에서 1800도 사이를 오가는데 이는 철이 녹는 점인 1200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서 분당 수만 번 회전하는 터빈 블레이드가 녹아내리거나 변형되지 않고 견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엔진 개발의 정점이라 불리는 소재 공학의 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벽을 넘기 위해 단결정 초합금이라는 첨단 소재 국산화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일반적인 금속은 여러 개의 결정, 알갱이가 모여 이루어지는데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는 이 결정들 사이의 경계면이 약해지면서 틈이 벌어지는 크리프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단결정 블레이드는 부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원자,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경계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열팽창에 극도로 강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원심력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독보적인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이 엔진 개발에 결정적인 힘을 보탰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표면에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차가운 공기를 흘려보내는 필름 냉각 기술은 블레이드 주변에 얇은 공기, 막을 형성하여 뜨거운 가스로부터 소재를 보호합니다. 이 미세한 구멍 하나하나의 각도와 위치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 한국의 정밀 가공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러한 소재와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띠로 500파운드급 무인기용 엔진에서 이 모든 기술적 검증을 마쳤습니다. 내부 온도 1400도 이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제는 KF21에 탑재될 15,000파운드급 엔진을 위한 1200배 이상의 내열 소재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소재의 배합비부터 주조 공정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만의 데이터로 구축해낸 진정한 의미의 기술 자립입니다. 또한 한국형 제어 시스템인 FADC 역시 우리 기술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엔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연료 분사량을 마이크로초 단위로 조절하는 이 두뇌 시스템은 과거 미국이 결코 공유하지 않았던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인 엔진 본체뿐만 아니라 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과거 우리가 소재 강국인 일본이나 기술 강국인 미국에 의존해야만 했던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부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만든 단결정 날개는 1600도의 화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 힘차게 회전하며 독자 엔진이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엔진 자립이 가져올 경제적 해방과 외교적 파급력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항공 엔진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를 갖는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결정짓는 거대한 경제적, 외교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인 KF-1을 개발하고도 그 심장인 엔진만큼은 미국의 수출 승인 규정인 ITAR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무기 체계를 제3국에 판매할 때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전투기를 만들어도 미국이 자국의 국익이나 정치적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하면 공들여 쌓아온 수출 시장이 한순간에 닫혀버리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엔진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던 뼈아픈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만든 독자 엔진이 완성되는 순간 이 거대한 족쇄는 단번에 풀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시장에 우리만의 전략으로 KF-21과 차세대 무인기들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 자유도 확대를 넘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항공 엔진은 전투기 가격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품목입니다. 게다가 엔진은 비행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대규모 정비를 받아야 하는 특성이 있어 전투기 운용 수명 전체를 놓고 보면 초기 도입 비용보다 더 큰 정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MRO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독자 엔진을 보유하게 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엔진 정비 시장의 주도권을 직접 쥐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며 부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부품을 생산하고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전시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외국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과 부품으로 즉시 전투기를 전력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종속은 곧 생각의 종속을 의미하지만 기술의 자립은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엔진 국산화를 통해 미국의 기술적 보호 구역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자립은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이나 극초음속 비행체 연구에 있어서도 강력한 기초 자산이 될 것이며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한 차원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시간과 자본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국방경제의 심장을 직접 만드는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도전과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실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뜨거운 포효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엔진 개발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온 기적의 기록이자 수많은 연구원의 헌신이 깃든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처음 우리가 전투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오늘날 경남 사천의 시험실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엔진음은 그 모든 의구심을 단번에 잠재우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심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마찰인 내는 소리가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고동소리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10년 걸려 이룩한 온도 100도의 벽을 단 몇 년 만에 뛰어넘었고 소재와 설계 그리고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엔진은 더 이상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부심과 주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엔진 자립에 집착했던 이유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온 날개가 아닌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쇳덩이에 불과했던 소재가 섭씨 1600도의 화염을 견디는 터빈 블레이드로 거듭나듯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력 또한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든 엔진이 언제 하늘을 가를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초, 과학과 정밀 제조, 역량이 결집된 총체적 승리입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1세기 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항공 역사의 상식을 뒤집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으며 그 결실은 이제 KF-21의 꼬리 날개 너머로 펼쳐지는 찬란한 비행운이 되어 증명될 것입니다. 엔진은 차갑지만 그것을 만든 이들의 심장은 그 누구보다 뜨겁기에 대한민국의 비행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더 놀라운 방산의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F-21의 스텔스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국산 저피탐 기술의 실체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